정부인은 오늘도 손녀 서아를 안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허리 디스크 때문에 오래 걷는 것도 힘든데 딸이 직장에 나가 있는 낮 시간에는 서아를 돌보는 게 전부였다. 손녀가 웃으며 매달리면 허리가 아파도 마냥 기뻤다. 하지만 작은 아이를 데리고 하루를 버티는 일은 결코 만만치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마자 서아는 눈을 반짝이며 여기저기 둘러봤다. 버튼을 누르려 손을 뻗다가 이번에는 벽 한쪽에 붙어있는 종이에 관심을 보였다. 종이는 테이프로 붙어 있었지만 귀퉁이가 들려있어 바람이 불듯이 살짝살짝 흔들리고 있었다. 할머니, 이거 뭐야? 서아는 작은 손가락으로 종이를 가리켰다. 정부인은 순간 움찔했다. 종이가 겹겹이 붙어 있어 가장자리가 뾰족하게 말려 있었고 손가락이 스치면 베일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그 순간 머릿속에는 불현듯 과거의 기억이 스쳤다. 오래전 둘째 딸이 초등학생이던 시절 종이 모서리에 손가락을 베어 피가 나던 모습, 하얀 휴지에 묻어나던 선명한 붉은 자국. 그때의 불안이 지금 다시 되살아났다. 서아야, 만지면 안 돼. 손 다칠 수 있어. 정부인은 아이의 손을 잡아내리며 다정하게 말했다. 그러나 서아는 호기심을 접지 않았다. 아이 특유의 집요함으로 종이를 향해 손을 뻗으려 했다. 정부인은 안고 있는 아이를 꽉 붙잡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허리가 뻐근했지만 아이 손가락 끝이 종이에 닿을까봐 신경이 곤두섰다. 종이를 유심히 보니 관리사무소 직인이 찍혀있지도 않았고 안내문처럼 보이지도 않았다. 글씨는 삐뚤빼뚤하게 인쇄돼 있었고 내용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작은 글씨가 빼곡했다. 순간 정부인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아니, 이런 걸 왜 엘리베이터에 붙여놨을까? 주민 누구라도 다니는 곳인데 아이들 손이라도 다치면 어떡하나. 그는 원칙적인 사람이었다. 평생 착하게 살면 문제없다는 신념으로 살아왔고 남에게 피해를 준 적도 없다고 자부했다. 하지만 이런 사소한 것에까지 신경을 쓰고 사는 편은 아니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다. 그러나 손녀의 손이 종이를 향해 계속 움직이는 걸 보는 순간 마음이 점점 불안해졌다. 그때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다른 주민 한 명이 눈길을 주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잠깐 흘기 쳐다보더니 고개를 돌렸다. 별말은 하지 않았지만 정부인은 그 눈빛이 괜히 신경 쓰였다. 내가 예민하게 구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곧 다시 아이의 작은 손가락에 시선이 가면서 불안이 더 커졌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서아가 할머니, 놀이터 가자 하고 환하게 웃었다. 정부인은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쪽이 무거웠다. 아파트라는 공간은 평범한 생활의 터전이지만 때때로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곤 했다. 관리사무소에서 붙여놓은 것도 아닌 이상 저런 종이를 굳이 붙여둔 이유가 뭘까? 놀이터 벤치에 앉아 서아가 노는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아까 봤던 종이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종이는 아이 손보다 낮은 위치에 붙어 있었고 누구든 쉽게 만질 수 있는 높이에 있었다. 혹시 다른 아이들이 장난하다 다치지는 않을까? 정부인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괜히 저런 게 신경 쓰이네. 내가 예민한 건가? 하지만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허리 통증을 참고 하루를 보내야 하는 것도 힘든데 이제는 손녀의 안전까지 걱정이 되니 더욱 신경이 곤두섰다. 그는 잠시 눈을 감으며 다짐했다. 내일 다시 엘리베이터 타면 한 번 더 자세히 봐야겠다. 저걸 그냥 놔둬도 되는 건지. 작고 사소해 보이는 불안이었지만 그것이 앞으로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사건의 시작이 될 줄은 이때는 전혀 알지 못했다. 다음 날 오전 정부인은 서아를 데리고 다시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늘 그렇듯 손녀는 밝게 웃으며 버튼을 누르려 손을 뻗었다. 그런데 그 순간 또다시 벽에 붙어있는 종이가 눈에 들어왔다. 어제와 똑같이 귀퉁이가 들려 있었고 종이 끝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다. 서아의 눈길은 금세 그 종이에 꽂혔다. 아이는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할머니, 종이 또 있네. 라며 손을 뻗으려 했다. 정부인은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종이 끝이 아이 손에 닿기 직전 그녀는 반사적으로 손녀의 손을 붙잡았다.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아이 손가락이 베일 수 있다는 생각이 앞섰다. 어제부터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던 불안감이 순식간에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결국 정부인은 한 손으로 아이를 안은 채
다른 손으로 종이를 확 뜯어내버렸다. 종이가 찢어지며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엘리베이터 안에 울렸다. 아이고, 이게 뭐라고.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뜯은 종이를 접어 가방 안에 넣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다른 주민이 탔다. 머리가 희끗한 60대 남성이었다. 그는 정부위의 손에 구겨진 종이를 힐끔 보더니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인사조차 하지 않고 고개를 돌려버리는 모습에 정부위는 묘하게 불편한 기분이 들었다. 엘리베이터는 조용히 내려갔지만 그 짧은 순간이 길게 느껴졌다. 그녀는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었지만 가슴속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별일 없을 거야. 그냥 쓰레기 같은 종이었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묘하게 불길한 기운이 남았다. 그날 오후 놀이터에서 서아와 시간을 보내던 정부인은 다른 엄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엘리베이터 벽보 또 누가 뜯어갔대. 아, 그거 동대표가 붙여놓은 거라잖아. 괜히 건드리면 귀찮아진다더라. 그 말을 들은 순간 정부희의 가슴이 철렁했다. 머릿속에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남자의 시선이 떠올랐다. 혹시 자신이 종이를 뜯는 걸 본 건 아닐까? 괜히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하지만 이내 애써 고개를 저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설마, 그게 문제가 되겠어? 아이가 다칠까봐 그런 건데. 그러나 불안은 며칠 뒤 현실이 되었다. 집에 있던 정부희에게 낯선 전화가 걸려왔다. 상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었다. 정부희 씨 맞으시죠? 엘리베이터 벽보 관련해서 주민 신고가 들어와서요. 잠깐 관리사무소로 와주셔야겠습니다. 그녀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네. 벽보요? 그게 무슨 문제라도 되나요? 동 대표님께서 CCTV 확인하시고 재물손괴로 신고하셔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확인을 해야 해서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단순히 아이를 지키려 했던 행동이 재물손괴라는 낯선 단어로 바뀌어 돌아왔다. 관리사무소로 간 정부의 앞에는 동대표 김만수가 앉아 있었다. 그는 양복 차림에 짙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정부희 씨, 아무리 그래도 남의 재산을 함부로 훼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말투는 훈계조였다. 정부인은 당황해 목소리가 떨렸다. 재산이라뇨? 그냥 종이 조각 아닙니까? 종이가 날카로워서 혹시라도 제 손녀딸이 만지다가 종이에 손이 베일까봐 그랬습니다. 그 종이는 제 돈과 시간을 들여 만든 겁니다. 제 입장을 알리려고 붙여놓은 건데 그걸 찢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명백한 손괴 행위입니다. 순간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다. 평생 남에게 해끼치지 않으려 애써온 자신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서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김만수의 눈빛은 단단했고 직원들은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볼 뿐이었다. 며칠 뒤 결국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정식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통보였다. 그날 밤 정부인은 침대에 누웠지만 좀처럼 잠들 수 없었다. 옆에서 남편 강재규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당신 도대체 뭐 어떻게 했길래 경찰에서까지 오라 그러는 거야? 아이 손 다칠까봐 종이 한 장 뗀 게 잘못이라네. 이게 말이 돼? 재규는 이를 악물었다. 내일 나랑 같이 가.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아무리 그래도 이건 억울하지. 정부인은 눈가가 뜨거워졌다. 자신은 단순히 손녀를 지키려 했을 뿐인데 이제는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되었다. 작고 사소한 행동이 이렇게 큰 파문을 불러올 줄 누가 알았겠는가. 경찰서 정문 앞에 서자 정부위의 발걸음이 굳어졌다. 평생 경찰과는 아무 인연 없이 살아왔고 TV 드라마에서만 보던 곳이 눈앞에 펼쳐졌다. 무겁게 닫힌 유리문 너머로 사람들이 분주하게 드나드는 모습이 보였고 그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다. 옆에 서 있던 남편 강재규가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괜찮아. 그냥 사실대로 말하면 되는 거야. 겁먹을 필요 없어. 하지만 정작 그의 눈빛에도 분노와 긴장이 가득했다. 억울함에 치를 떨면서도 아내가 받게 될 심리적 압박을 걱정하는 눈치였다. 접수 창구에서 이름을 말하자 직원은 무심하게 안내했다. 형사과 2팀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정부인은 그 말이 마치 죄인에게 내리는 판결처럼 무겁게 들렸다. 좁은 복도를 지나 조사실 앞에 도착했다. 문이 열리자 형사 최성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단정한 차림새와 차분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었다. 정부희 씨 맞으시죠? 앉으세요. 긴장하지 마시고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정부인은 의자에 앉는 순간 심장이 요동치는 걸 느꼈다. 조사실 특유의 차가운 분위기,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까지 또렷하게 들렸다. 평생 착하게 살면 문제없다고 믿어온 삶이었는데 지금은 피의자라는 이름으로 이곳에 앉아있다는 사실이 너무 낯설었다. 최성진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지난 6월 27일 시흥시 엘리시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벽보를 제거하신 사실 맞습니까? 정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범죄가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손녀가 손이 베일까봐. 그래서 그녀는 그날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아이가 손을 뻗는 순간의 불안, 종이가 얼마나 너덜거렸는지, 그리고 순간적으로 뜯어낸 행동. 눈가가 젖어들었지만 억울함을 제대로 전달하고 싶었다. 그러나 최성진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벽보가 개인이 제작한 재산이고 정부희 씨가 고의적으로 제거한 건 사실이에요. 재물손괴죄 요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정부인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충격을 받았다. 재산이라니요? 그냥 종이 아닙니까? 아이들 다칠까봐 그런 건데 이게 죄라니요. 목소리가 높아졌다.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 터져나온 것이다. 강재규가 옆에서 거들었다. 형사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이 안전 때문에 뜯은 게 어찌 범죄입니까? 이게 진짜 죄가 된다고 보십니까? 하지만 최성진은 단호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과 규정으로 판단합니다.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 말은 너무 차갑게 들렸다. 정부인은 순간 손끝이 저릿해지며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다. 그동안 믿어온 원칙, 착하게 살면 문제없다는 신념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조사가 끝난 뒤 조사실 문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다. 복도를 걸으며 정부인은 세상이 낯설게 변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어제까지는 그냥 평범한 주부였는데 오늘부터는 피의자라는 이름이 따라붙는다. 밖으로 나오자 재규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괜찮아. 우리가 잘못한 거 없어. 어떻게든 해결될 거야. 하지만 정부인은 대답하지 못했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억울함이 말로 나오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차창 밖을 멍하니 바라봤다. 지나가는 사람들,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아이들, 모두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다. 그런데 자신만은 그 평범함에서 밀려나 버린 기분이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무력해진 걸까? 아이 손 한번 지키려 했을 뿐인데 왜 이런 상황에 내몰린 걸까? 그날 밤 정부인은 좀처럼 잠들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조사실 풍경이 떠올랐다. 시계 초침 소리, 형사의 단호한 말투, 자신의 떨리던 목소리까지 또렷하게 되살아났다. 평생 처음 겪는 경찰서의 공포가 머릿속에 깊이 각인된 것이다. 경찰서 조사를 다녀온 지 이틀째 되는 날, 정부인은 집안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설거지를 하다 말고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면 조사실에서 들었던 차가운 말들이 귓가에 다시 울렸다. 재물손괴죄 요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단호한 형사의 말투가 여전히 머릿속을 무겁게 짓눌렀다. 거실에 앉아있던 강재규는 신문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당신은 손녀 지키려 한 것뿐이야. 근데 이게 죄라니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정부인은 힘없이 웃어 보였다. 재규 씨,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안 될까? 동대표하고 맞서면 더 힘들어질지도 몰라. 아니, 그 인간이야말로 잘못했지. 아무 권한도 없는 종이 쪼가리를 붙여놓고선 무슨 재산 타령이야. 내가 가서 따져야겠어. 저녁 무렵 재규는 결국 김만수가 사는 동으로 향했다. 그는 초인종을 누르며 마음을 다잡았다. 잠시 후 문이 열리자 김만수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맞았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제 아내 일 때문에 왔습니다. 아이 손 다칠까봐 종이 뜯은 게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아니, 같은 동네 주민끼리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김만수는 비웃듯 고개를 저었다. 규칙은 규칙입니다. 남이 만든 걸 함부로 훼손하면 안 되죠.
아이 핑계 대면서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핑계라뇨? 당신도 아이 키워봤을 거 아닙니까? 그 순간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생각은 해봤습니까? 그럼 앞으로 주민들 마음대로 게시물 뜯어내도 된다는 겁니까? 안 됩니다.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금세 언성이 높아졌다. 복도에 사는 이웃 몇 명이 문틈으로 내다보며 수군거렸다. 그러나 누구도 말리지 않았다. 오히려 몇몇 주민은 휴대폰을 들고 촬영까지 했다. 결국 재규는 씩씩대며 돌아왔지만 마음은 더 무거워졌다. 그가 집으로 돌아오자 정부인은 안색이 창백해진 남편을 보고 직감했다. 말이 안 통했구나. 저 인간은 자기 입장만 생각해. 주민들 앞에서 우리를 죄인 취급하더니까? 그날 이후 아파트 안에서 정부인을 향한 시선은 달라졌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저분이래. 벽보 뜯은 사람. 아이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일을 키우네. 하지만 그 말투에는 은근한 비아냥이 섞여 있었다. 정부인은 고개를 숙인 채 서아를 꼭 끌어안았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고 발걸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집에 돌아오면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지만 집안에서도 긴장이 풀리지 않았다. 그녀의 딸도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엄마, 괜찮겠지? 혹시 진짜 벌금 같은 거 나오면 어떡해? 걱정 마. 잘못한 거 없으니까. 그렇게 말했지만 정작 정부희의 가슴속에는 커다란 돌덩이가 눌러앉아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고립감은 더 짙어졌다. 남편은 분노로 치를 떨었지만 주민들은 등을 돌렸고 경찰은 원칙을 말할 뿐이었다. 평생 착하게 살면 문제없다는 신념으로 살아왔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원칙이 자신을 올가매는 족쇄가 된 듯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정말 그렇게 잘못한 걸까? 아니면 세상이 너무 달라져 버린 걸까? 며칠 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됐다는 통보가 집으로 도착했다. 봉투를 받아든 순간 정부희의 손은 떨렸다. 하얀 봉투 위에 선명히 찍힌 검찰청 도장이 마치 판결문처럼 무겁게 다가왔다. 평생 교통법규조차 어기지 않으려 애써왔는데 이제는 피의자로 이름이 올라간 것이다. 남편 강재규는 봉투를 힘껏 구겨쥐며 분노를 터뜨렸다. 이게 나라냐? 그깟 종이 하나 버렸다고 검찰까지 가야 하냐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냐고 대체? 정부인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다. 억울하다는 말조차 이제는 입 밖으로 내기 힘들었다. 처음에는 목소리를 높이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이, 마음이 모두 바닥나 있었다. 그녀의 딸도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정말 큰일 나는 건 아니지? 뉴스에서 그런 거 보면 무섭던데. 걱정 마. 곧 무혐의 날 거야.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혹시 벌금이라도 나오면 은퇴 앞둔 가정에 그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까? 이미 남편 월급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건이 가족의 생활까지 무너뜨리지는 않을까? 그날 저녁 정부인은 일부러 서아를 데리고 놀이터에 나갔다. 아이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모래 위에서 신나게 놀았다. 작은 손으로 성을 쌓고 웃음을 터뜨리며 달려왔다. 그 모습을 보며 잠시 마음이 풀리는 듯 했지만 곧 눈시울이 붉어졌다. 내가 한 행동이 정말 잘못이었을까? 손녀 손 한번 지켜주려 했을 뿐인데 이게 죄가 된다면 도대체 세상은 누구를 위한 법을 말하는 걸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몇몇 주민들의 시선이 여전히 따라붙었다. 누군가는 동정 섞인 눈빛이었고 누군가는 비웃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 속에서 정부인은 자신이 완전히 고립된 듯한 기분을 느꼈다. 아파트라는 공간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올가매는 감옥처럼 느껴졌다. 밤이 깊자 거실 불빛만이 켜져 있었다. 남편은 술 한 잔을 기울이며 씩씩댔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 이건 세상이 잘못된 거야. 정부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다. 이게 죄가 될 수도 있는 건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새벽녘 그녀는 잠에서 깨어 베란다 창가에 섰다. 멀리 불 켜진 아파트 단지들이 보였다. 그 불빛마다 다른 삶의 무게가 담겨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자신만은 유독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았다. 창밖을 바라보던 그녀는 문득 서아의 잠든 얼굴을 떠올렸다. 작고 여린 손가락,
언제나 웃음을 주던 눈빛. 결국 자신이 했던 행동은 그 손을 지키려는 본능이었다. 그 본능이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가장 참기 힘들었다. 거실 시계 초침이 똑딱거렸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물음은 듣는 이의 마음속에 오래 남아 울림을 만들었다. 라디오 극장 JBS